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 1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다. 10억을 현금 모두 투자를 해서 10억짜리 건물 한 채를 사느냐, 아니면은 나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대출금 5억, 내 현금 5억 투자를 해서 10억짜리 건물을 두 채를 매입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출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출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극명하게 파가 갈리는데, 내가 현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랑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 수익률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투입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 비율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대출 금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업으로 건물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임차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꾸준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공실이 발생돼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변동시켜 보면서 수익률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 컨텐츠에도 한번 링크를 달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 수익률 계산기라고 하는 엑셀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기사 내용, 금리에 관련된 최근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 엑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은행서 예금 1조 원 썰물처럼 빠졌다. 이게 2022년도 11월 7일자 기사인데요. 3.51% 1년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금리가 4.5% 오르면서 환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보름이 또 안 돼서, 채 안 돼서 또 연 6.5%짜리 저축은행으로 또 2차 환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희 국내도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도 1월쯤에는 5대 은행 금리가, 시중 금리가 1.83%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3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2%.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5.42%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예금 넣으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웃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대출을 많이 받으셨거나 지금 받을 예정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예적금 금리가 고공행진하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6%대도 있고요. 적금 금리는 13%대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 또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기사에서도 보니까 예금 금리 잘 주는 곳에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줄을 서가면서 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제가 엑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매입 금액을 동일하게 다 1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랑 기타 세금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5% 정도 해서 5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비용이 투입이 되실 것 같고요. 대출 비율을 한번 좀 달리 수치를 변동을 줘봤어요. AB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율을 50%로 동일하게 놨고요. 그리고 CD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율을 한 70%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E에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A, B, C, D, E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A랑 B는, 여기 A는 2%, 그리고 대출 금리를, B는 4%, 여기는 2%, 4%,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금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A, B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대출 비율이 50%면은 지금 대출 금액이 10억을 투자하셔서 대출 금액이 5억이 되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가 2%로 가정을 했을 때는
연 이자 금액은 뭐 1,000만 원 정도로 사실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죠. 월 이자가 83만 원 정도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 임대료가 뭐 3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상가의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를 하고도 연의 순수익이 뭐 3,200만 원 정도.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본이 5억이 투자가 됐을 때 연순이익이 3,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6.4%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2022년도 초기에만 하더라도 뭐 금리가 2%나 뭐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던 금리가 지금 현재는 뭐 4%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뭐 한 4.5%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연 이자 금액이 원래 1,000만 원 정도 나가던 금액이 4.5%로 올라가니까 2,250만 원 정도 이자가 대폭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월 임대료를 제외하고 얻는 순수익이 1,950만 원 해서 자기가 5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따졌을 때 3.9%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비율을 지금은 이제 50% 받았을 때 가정을 해봤고요. CD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이제 70%까지 받았을 때 본인이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대출 비율이 70%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 금액이 7억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은 3억이 투자가 되시겠고 금리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여기 월 이자 비용이 뭐 이렇게 돼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나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때가 A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때가 수익률이 뭐 3%가량 더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를 비교했을 때는 금리가 2%에서 4%로 올라갔을 때 4.5%를 한번 맞춰볼게요. 4.5%로 맞췄을 때는 이때는 수익률이 3.5%가 되는데 B랑 D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출을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은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억을 대출을 받았고 D 같은 경우에는 7억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끌어오는 게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지금 대출 비율이나 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수치를 변동시키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한번 변동시켜 보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0억으로 건물 한 채를 보유를 했을 때랑 50% 정도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건물 두 채를 보유를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랑 F, G 이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알파벳 E의 경우에는 본인이 10억을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대출을 전혀 받지 않아서 월세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지금 FG 같은 경우에는 5억씩 각각 5억씩 본인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억은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결국엔 투입된 금액은 10억이랑 5억 합쳤을 때 동일한 상황이죠. 이 건물 하나를 보유를 했을 때랑 F랑 G 건물 두 채를 보유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금리를 한 4% 정도로 가정을 하고 4.5%로 가정을 해볼까요? 4.5%로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로 뭐 이자 금액도 나가고 월 임대료가 3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다 동일한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자 제외를 한 연순 수익은 지금 한 4,200만 원 꼴이 되는 경우고요. FG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쳤을 때 뭐 4천만 원이 채 안 되죠. 각각의 건축물 수익률은 3.9% 정도 되지만 합산했을 때 결국에는 이자 제외한 연순 수익이 4,200만 원, 1,950만 원 꼴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 비율이 50%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자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금리 상황에 맞춰서 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이렇게 수치를 변동시켜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뭐 진짜 한 3.5% 정도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3.5%로 변동을 했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 합쳐 보면은 4,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차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이든 부동산 건축물을 매입을 하셨을 때 임차 수요가 꾸준히 있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공실이 날 가능성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때 월 임대료가 잠깐 공실이 난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제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냥 0%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랬을 때에는 대출 받은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월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스란히 3.5% 금리를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연에 1,75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건물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3,500만 원 가량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출 비율도 많이 받는 게 당장 좋은 게 아니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거나 임차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실이 났을 경우에는 대출 많이 받은 쪽에서는 손실이 정말 막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투자를 한 경우가 오히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조금 당분간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대출 금액을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이자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비율로 내가 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적정할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금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저렴하게 내려갈 경우에는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ABCD 상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출 금리가 2% 정도랑 4.5%만 비교해봐도 당장 수익률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2% 이상 나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상황이랑 또 고금리 상황일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